상서문. 문재인 대통령님, 혹시 지금 청와대에 계십니까? 2016년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여 지금은 이렇게 야당 국회의원으로까지 성장한 태영호의 상서문을 외람되지만 큰 소리로 읽어 올리니 부디 청와대 안으로 이 상서문 낭독 소리가 가닿았으면 합니다. 대통령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당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68만 개가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게 결국 사실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요. 댓글 문화에는 익숙치 않지만 수십 명이 달라붙어 이렇게 68만 개의 댓글이 노출되도록 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대통령님도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이나 선거 제도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오히려 횟수와 전파력은 드루킹 댓글 조작이 국정원 댓글보다 압도적으로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은 4,133만 회로 국정원 댓글 41만 회의 100배를 넘었습니다. 국정원 댓글이 국기 문란이라면 드루킹 조작은 국기 파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검찰과 경찰도 정권의 충견 노릇을 했습니다. 아마 특검이 아니었다면 드루킹 댓글 조작을 밝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정말 드루킹 조작을 몰랐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김 지사가 대선 당시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챙기고 대변인 역할을 한 측근 중에 측근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세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는데 입장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님, 제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 한국으로 왔는데 지금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 규범과 제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외국에서도 언론중재법을 반민주적 악법이라고 하는데 여당은 이 법을 기어이 9월 중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신 대통령님도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무력화시켜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차단한 데다가 언론까지 재갈을 물리면 민주당 정권의 장기 집권 구도가 확보된다고 보십니까? 보통 사람을 위한 피해자 구제는 실행일 뿐이고 언론중재법은 철저히 권력자와 가진 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민주 절차를 악용해 민주주의 자체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귀에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광화문 광장에선 촛불을 넘어 횃불이 타올랐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청와대 안에만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오셔서 민심을 살펴보십시오. 변명을 늘어놓기에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폐정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는 법치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법 위의 성역으로 군림하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인 공공성을 자기 진영의 사익에 종속시켰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고 상식과 윤리가 해체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가능한 모든 정치공학적 수단을 총동원해 지금의 흐름을 뒤집으려 하겠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민주화된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이 땅의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쉴 때 남북의 통일도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남한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출을 받은 대통령님이시기에 부디 이 나라를 위해 건강을 살피시고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만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의원님, 여기가 청와대 앞 분수터인데 왜 국회로 출근하지 않으시고 왜 여기 오셔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어요? 네,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전 경남지사 김경수 씨가 드루킹 댓글 사건에 개입하였다는 그런 이제 판결이 내려져서 징역 2년을 받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고 또 청와대에서도 앞으로 이제 입장 표명할 계획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을까? 왜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 표명이 없는가라고 지금 매일 아침 청와대 앞 이 분수토에서 1인 피켓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당번이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간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오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이 1인 피켓 시위장으로 나오셨다는 말은 제가 들은 바 없고요. 우리 당 정진석 의원님이 처음 하실 때 이철희 정무수석이 나왔었습니다. 대통령은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 운영위에서 얼마 전에 또 대통령한테 직접 여쭤봤느냐 하니 대통령한테 여쭤본 건 없고 본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대통령이 몰랐다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오늘 그럼 지금 이렇게 1인 시위 하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좀 드시나요? 제가 지금 1시간째 하고 있는데요. 일단 좀 고독해요. 청와대 앞이지만은 보시다시피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도 없고 차라리 제 개인 생각에는 여기 서 있는 것보다도 제 지역구인 강남역 지하철 출구 그 앞에 나가서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은데요. 북에서 오셨잖아요. 예. 북한에서도 이렇게 1인 시위가 있나요? 1인 시위라는 거는 꿈도 못 꾸죠. 우선 알지도 못하고 1인 시위했다가는 금방 청살감이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처음 왔을 때 길거리에서 데모하는 사람들 또 농성하는 사람들 1인 피켓 시위하는 사람들 보면서 제일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나와서 저렇게 1인 피켓 시위하지? 그런데 이렇게 점차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1인 피켓 시위하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1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데 지금 오늘 진행하시면서 좀 느끼는 점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1인 피켓 시위를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이렇게 청와대 앞에 와서 남들도 봐주지 않는 곳에 와서 이렇게 피켓 시위하고 보니까 지난 시기 제가 국회 주변에서 1인 피켓 시위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분들에게 한 번도 이제 관심도 돌려주지 못해서 좀 대단히 아쉬운 생각 또 미안한 생각 양심상 가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인 피켓 시위 하시는 분들 반대에 시간이 되면 다가가서 왜 하시는지 어떤 억울한 그 사연인지 직접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좀 많이 가지려고 이제 하거든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당의 최승재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1인 천막 농성 시위를 하셨는데 처음 몇 주 동안은 제가 매일 저녁 찾아갔어요. 그런데 저도 지쳐서 그 이후에 찾아가 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다시 1인 시위를 하면서 제가 그분하고 끝까지 같이 못된 그런 양심성 일의 가책도 좀 받고 있습니다. 지역구인 압구정이나 강남, 대법원,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많이 진행하셨잖아요. 예. 근데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으시는 분이 좀 있나요? 제가 지난 시기에 1인 피켓 시위를 강남역이라든가 압구정역 지하철 출구에서 많이 해봤는데 우선 일단 그렇게 수천 명씩 제 앞을 지나가면서도 관심도 돌리지 않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대단히 좀 고독감이나 그런 억울함 같은 거를 좀 느꼈는데 그러다 간혹 나이 드신 분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와서 이거 이북에서 오신 태영 의원님이네요. 그런데 왜 하시죠? 그러면 제가 이제 피켓 시위
피켓에 쓰여 있는 내용도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아 그렇네라고 이제 호응해 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피켓을 해보니 이렇게 다가와서 관심을 돌려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제일 이제 좋더라고요. 여러분 잘 신청하셨나요? 그러면 구독 쭉, 좋아요, 알람 쭉 눌러주십시오.